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뒤에 개인이 부동산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 주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특히 요즘 들어 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현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년 대비 25% 상승한 것은 이런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1억 원을 넘어서면서 중산층 가구조차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처럼 높은 주택 가격은 젊은 세대와 중산층 모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가구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깡통 전세 현상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전세는 한국 주택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거 양극화는 또 다른 심각한 이슈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혹은 강남과 강북 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가치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 교통,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며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대구와 같은 지방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경제 활력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와 과도한 투자 수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발생한 LH 투기 사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미리 사들인 사례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투기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급 부족 문제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주택 가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균형 잡힌 개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잦은 정책 변화와 규제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생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빈집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 사회의 슬럼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세제도 개선,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핵심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와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 부채, 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 투자 자산과 같은 즉시 활용 가능한 현금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대출이나 카드 대금 등의 부채 상황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고정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이자율을 확인하여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 36개월치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는 계획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거주라면 월세나 전세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장기 거주라면 집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출산, 자녀 교육 등 가족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공간과 지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경우라면 학군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거주 지역을 선택할 때는 출퇴근 편의성, 교육 환경,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후보 지역을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인프라 개발 계획이나 교통망 확장 계획이 있는 지역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과 전세율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전세율, 즉 전세금이 매매가의 7,080%를 넘는 경우에는 깡통 전세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과거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 수요와 공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 특히 대출 규제나 세금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를 고려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무사나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실행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매도나 전세 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예를 들어 결혼이나 자녀 출산 등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택이나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 동향, 금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부동산에 접근하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부동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